안녕하십니까. 바로 지정 5팀 김윤학 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썸머를 개인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저를 항상 잘 챙겨주시는 태양지점장님한테 보고를 따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바로 윤학아 서울 한번 올라와라 해서 오늘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지금 교육하러 왔거든요. 오늘 혹시 조시는 분 보이면은 스탑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자, 썸머 시작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한가요? 오늘 두 가지 버전 있어요. 교육이 신라면 순한 맛하고 핵불닭 있는데 어떤 거 들으실래요? 불닭 들으실래요? 네, 진짜 머리 띵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저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썸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에즈 와서 그 프로모션은 항상 매번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업적이든 FC는 당연히 개인 업적을 했어야 됐고 SM일 때도 저는 사실 개인 업적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팀원들 뭐 테이블 달성을 시켜주거나 뭐 팀원들을 뭐 맞춰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썸머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도 계산해서 적어봤는데 일단 한 달에 아니 두 달을 합산해서 저희가 보잖아요. 생명 몇 장 돼요? 생명 얼마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생명 무조건 300이에요. 그리고 손해는 100을 잡았어요. 이게 예전에 수치일 때도 저는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경우로든 A 루트든 B 루트든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달로 쪼개서 보는 거지. 생명을 150에 손해는 50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 주 생명을 대충 이렇게 계산했더니 33만 원에 이거는 11만 원 정도 되더라고 손보는. 그리고 뭐냐 하루를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를 계산했더니 대충 하루에 5만 원에 손보는 한 15,000원. 이거를 제가 왜 계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FC님들이 진짜 썸머라는 거 하고 싶다면은 이만큼 변태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집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솔직히 C플랜 옆에다가 하루에 기준을 생명 5에 손보 1.5만 원은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을 써놓는다면은 그게 안 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지. 오늘 이게 안 됐으면은 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집착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썸머 기간만큼은 달성을 하고 싶다면.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말은 이렇게 해. 썸머 하고 싶다 생각은 하는데 내가 잘 거면 다 자야 되고 사실 놀 것도 다 놀아야 되고 가족과 보내야 되는 시간들도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진짜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 자료 올라갔나요? 제가 지금 한 7일 만에 생명 한 300 정도 했나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약금 남겨서 몰아서 넣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전달 실적으로 1,700 얼마가 했던 거 같이 자료 보냈을 거예요. 저번 달에도 제가 월락을 거의 200 가까이 해놓고 그리고 이번 달 시작하자마자 또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영업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런 집착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는 프로세서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포장으로 볼게요. 여러분 포장 영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포장 영업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포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가정의 플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정이면 생명을 가득했었을 때 생명 한 1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손해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40, 50대 여러분들 설계하면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평균? 2, 30 나오나요? 저는 조금 사악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3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 50대 두 분이니까 70만 원에 자녀 15만 원 두 개 해가지고 한 생명 100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정을 했었을 때 저희가 200에 80 되는 거고 세 가정 300에 120.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정 이거 담아내는 싸움이거든요. 썸머가. 솔직히 말해서 이 두 달 동안 12명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다면은 썸머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봐. 근데 대체적으로 포장으로 12명의 마음을 완벽하게 풀 보장으로 담아내지 못하니까 도장만으로 풀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12명의 마음을 사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런 방법적인 건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까 했는데 저축을 조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저축 교육 진짜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저축 사실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저축 많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에 관련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고 저는 자료도 저보다 더 최신화되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거냐면은 저축이 제가 왜 저축을 잘 받을까 영업사원 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처음에 가면은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지 도입 RP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주로 쓰는 도입 RP가 있어요. 제가 저축 저 윗돌 좀 보겠습니다. 저축 같은 경우에 저는 도입 RP를 일단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그냥 도입 RP 똑같이 풀어드릴게요. 어머니 저 무슨 일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 별의별 답 다 나오거든요. 답을 막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 오해해가지고 일단 뭐 근데 저는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재무설계사가 뭘 하는 사람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 하시거든요. 보험? 뭐 돈관리? 맞다고 어머니 저 돈 관리해 주는 사람인데 이 돈 관리를 전 크게 두 가지 정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보장자산을 먼저 건드릴 거예요. 이 보장자산이란 뭐냐면은 어머니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혜택받는 보험을 뜻하는데 이 보험에 대한 원가를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좀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험의 원가라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되게들 거품이 많이 껴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장 상담을 할 거다 여러분과 동시에 저는 두 번째를 바로 풀어요. 어머니 보험을 원가로 바꾸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들이 없어지는 경우에 내가 해약환급금이나 줄어드는 보험료 확인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두 번째로 뭘 해주냐면은 저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오늘 저를 보장 상담, 보험에 관련해서 만났지만 다음 시간에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축에 대한 상담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 저는 보험팔이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다 들었는데 제가 보장 상담을 하면 저축 상담은 1+1을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장 상담하고 저축 상담을 해서 무조건 계약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나는 보장 저축을 둘 다 하는 사람을 열어놓고 하니까 저축 상담 RP라도 풀게 되니까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입 RP 자체가 저는 이렇게 열어놓고 가는 게 저축을 좀 잘 받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공유해주고 싶었고 결국에 제가 저축 바인더도 그냥 똑같이 그냥 공유되어 있을 거거든요. 파일로. 아마 파일 보시면 진짜 구닥다리 바인더일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뽑아서 여러분 쓰실 것만 뽑아서 가시면 되는 건데 저라고 화려한 RP 안 한다 했잖아요. 단기복리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 과세 비과세 여러분들 다 하지 않아요? 하죠. 근데 결국에 저희는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일즈. 그렇죠? 그럼 전 세일즈에 있어서 뭐 기세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RP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떤 흐름이냐 하고 싶게끔 이거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신발을 엄청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건 재봉지를 뭐 어떻게 했고 어떤 원단을 넣고 관심 없다 이거야. 근데 GD나 연예인들이 그냥 한번 신고 나오면은 한정판 돼가지고 서로 막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상황을 가스라이팅을 저는 되게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진짜 바보가 되게끔 만드는 거랑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제 RP는 항상 그래요.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단리복리 제가 2대 금융사를 비교해가지고 그 파일 아마 공유가 됐을 건데 뭐 단리복리, 과세, 비과세 뭐 이율 자체도 봤을 때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랬을 때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험사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 저축 바이더 흐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처음부터 단리복리, 과세, 비과세 결국에는 다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보험사 쪽을. 그리고 나중에 2대 보험사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머니 은행사랑 보험사는 이렇게 볼게요. 핸드폰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어머니 옛날에 삐삐 같은 거 핸드폰 이거 폴더폰 쓰셨죠? 그거는 그냥 투지폰은 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보험사는 스마트폰 5G라고 생각하시면 기능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오늘 좋아 안 좋아를 했었을 때 대부분 좋다고 했던 거는 다 보험사 쪽에 있네요. 근데 보험사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니까.
이렇게 전 좀 가는 편이에요, 상황은. 그래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내가 좋다고 아까 대답을 했던 것들이 아, 은행사에는 없구나, 이게 보험사만 해야지 얻을 수 있는 혜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안 하면 바보였네,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지금이라도 알려줘서 고마워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현금 흐름만 파악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거는 제가 아까 공유를 못했는데 이거 사진 공유해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막 계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객들한테 어떤 것까지 시키냐면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서 오라고까지 시키거든요. 이거 보내드립니다. 자, 조성호 지점장님께 보내놓을게요. 저라고 이런 것들도 저는 밀당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고객이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전화 안 받아줘요. 사실 무조건 받고 싶죠, 저도. 그 마음속으로 이미 받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밀어내는 거예요. 밀당하는 거예요. 변태같이. 이거 해주고 싶어도 저는 현금 흐름 확보 안 되는 사람, 중간에 깰 것 같은 사람 전화 안 해줍니다. 왜? 저도 피해보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도 피해보거든요. 그래서 깰 거면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하게. 우리에게 계약 넣어가지고 한수 터지면 나만 손해 아니야?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저축 판매하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수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변태냐면은 제가 손으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진 아마 갔을 건데 그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했어요. 고정지출 얼마 쓰고 변동지출 얼마 쓰고 저축 얼마큼 해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놓은 고객한테만 제가 계약을 해주겠다. 근데 이렇게 안 써오는 고객들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만큼 디테일하게 현금표 있잖아요. 저희가 고객들 파악할 때 현금 흐름표에다가 다 작성을 해가지고 계약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하고 싶겠죠. 그래도 또 밀어요. 하지 말라고. 손을 모을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까는 편이에요. 굉장히 제 상담을 보면은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렇게 영업을 한다고? 저희가 뭐 을영업, 간영업 이런 거 없잖아요. 서로 윈윈 영업이라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는 제가 갑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 을인데 제가 어느 순간 제 RP 풀기 시작하는 순간 제가 갑이 되는 위치가 되는 게 사실상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저축이든 보장이든 맞잖아요. 저희가 컨셉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양로를 많이 세일즈해요. 근데 양로를 많이 세일즈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 솔직히 내 거 종신이나 저축보험, 연금보험 한다.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그쵸? 괜찮아요. 저한테 집중해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상품에 대한 것들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세일즈를 할까? 최근에 제가 이번 달에 그 월락 300 중에 50만 원 양로를 받으신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 저는 까갖고 자꾸 보여줘요. 근데 가짜 가입 제한서 있잖아요. 제 이름을 만들어서 가는 것만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전 납입이 되고 있는 제 그 카톡 내용을 보여줘요. 지금 여기 몇 회차요? 45회, 46회 어제 빠져나왔어 어제. 근데 저는 이걸 왜 내고 있을까요? 제가 바보라서 될까요? 좋으니까 저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 사실 양로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이율로 보면 단기납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솔직히 보험에서 100% 받을 수 있는 보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망보험금밖에 없어요. 암 10명 중에 4명이 나왔는데 그럼 6명은? 못 받고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돈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종신보험 가입하면 끝까지 유지하면은 누가 이겨요? 고객이 이기죠. 그거 다 모든 고객들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다 유지한다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 다 망해서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받았던 돈보다 돌려줘야 될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보험사는 꾸준히 흑자 내고 꾸준히 팔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중도 해지라니까. 그래서 제가 깰 거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님.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저 또한 이거를 납입하고 있고 제가 납입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실제로 고객이 직접 말한 건데 제가 이거를 좀 고민하다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설계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신뢰가 가더라. 설계사님이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는데 하고 있으니까 추천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직접 지금 뭐 써먹이나 이걸 팔기 위해서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가입 제한서는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총알들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당연하게 많다라는 거. 의외로 물어보잖아요. 까놓고 보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일즈를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RP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훨씬 잘합니다. 자료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저축할 때 이거 절판 무조건 이건 절판은 세일즈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판을 해야 돼요. 절판을. 근데 절판도 약간 내가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갑의 위치로. 제가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은 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공유를 못 드렸는데 저기 총무님 부스 있잖아요. 총무님 부스. 저기 직원들 FC님들 뚜루룩 타서 저도 FC 때. 그래서 가라로 사진 찍는 거예요. 왜냐면은 청약 접수 넣는 거를 갈아치는 거예요. 다 찬스 들고.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어쨌든 이게 좀 사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건 좋은 사기라 생각하거든요. 화이트 라이트라고 하나? 그 선의 거짓말?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청약 대기 리스트라 저 보셔라. 지금 사진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 달에 계약한 그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납입된 거 있잖아요. 카톡 날라오잖아요. 이 고객님 저번 달에 6월 달 하고 싶었는데 6월 달에 자리가 없다고 7월 달 하신 거라고. 지금 들어오시는 자리 지금 하고 싶어도 2자리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봐요. 제가 사기꾼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좋은 사기꾼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돈 모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뭐 있을 것 같아 그거. 소주 사 먹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강제 저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절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진도 공유를 하고 뭐 또 만들어놨는 엑셀로 청약 대기 리스트라 해가지고 고객 이름, 상품명, 보험 원하시는 월납 보험료 그리고 고객 사인. 근데 사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FC님들 다 필지 다니까 돌아가면서 사인 받으면 돼요. 그래서 청약 리스트 해가지고 2자리만 꼭 남겨놔요. 2자리만. 그래서 이거 2자리 이거 있는데 미리 명단 걸어놓으시려고 하실래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죠. 저 사람 교육하러 와서 뭐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돈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절판까지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 되게 간절했어요. 저 예전에 좀 더 이야기해 주겠지만 26살 꼬맹이 때 와가지고 지금도 젊어요. 32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업적의 기준이 있는데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저거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거짓말 하려는데 좀 쪽팔리기도 하고 막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에 지금쯤 저 초반에 막 이제 영업 시작했을 때 아프신 분들도 생길 거고 돌아가신 분들도 생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거의 다 이제 납입이 10년차 이런 것들은 끝나가시는 분들 고객들 지금 와서 이야기해 보잖아요. 다 고맙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제가 했는데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절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를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우수인증도 못 받아야지. 그렇죠? 우수인증 살리사 못 받았을 거 아니야. 민원 걸렸을 거니까. 근데 그런 적도 없고 지금까지 정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들었을 때 나는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에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내 거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되게 키포인트로 잡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저축할 때 제가 꼭 쓰는 멘트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도입RP로 쓰는데 이건 저축RP 할 때 저는 이것부터 물어보거든요. 저축할 때 옛날에는 뭐 그 라이프 사이클도 그려주고 몇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님 첫 번째 돈을 모을 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적이 뭐예요? 물어봐요. 지금 오늘 재무상담을 들으실 건데 돈을 모으고 있나요? 그럼 모으고 있대. 안 모으고 있대.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모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안 모으세요?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된다면 왜 모으세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제가 돈을 모으세요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모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면은 그거에 대한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그 혜택에 대한 거를 제가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를 일단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가는 거예요.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본인도 이제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가장 기대 효용이 바로 느껴지지 않는 종신보험이나 이런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칼이되지는 거거든요. 내가 현금 흐름 확보가 좀 어려워지면은. 근데 이 목적을 심어주고 가면은 조금 더 유지율 같은 경우에 쫄 필요가 없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돈을 모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명확한 이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돈을 모을 때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강제적으로 모으는 거. 돈을 강제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돈은 절대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 저축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건데 내가
강제적으로 이거를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모으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자율적금이라고 막 고객들이 막 넣잖아요. 자율적금 제대로 넣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개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강제성이 뛰어야지 그 돈이 모여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얼마씩 모으겠다라는 게 정해지면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할저축이라는 거죠, 고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모은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로 쪼갠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금액 세팅이에요. 금액 세팅. 뭐 예를 들어서 5번째는 그거예요. 기간을 따져보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단기, 중기, 장기라는 돈을 모을 때 사실상 이 눈앞에 보이는 당장 기대가 느껴지는 단기 저축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근데 여기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좀 이따 이야기해드리겠다 하면서 저희 바인더 보면 저희 3% 20% RP 아시죠? 3% 20% RP로 이건 깨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열어놓고 당연히 중장기도 따져봐야 된다 이야기해주고 6번째로 키포인트로 저는 잡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금액이에요. 100만 원을 모은다 했을 때 단기 때 50만 원, 중장기 때 20만 원, 장기 때 30만 원 이런 정도의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7번째 3대 금융사 활용까지 이거 3개 다 이용을 할 줄 아셔야지 결국에 우리가 버는 건 한정적인데 이 버는 거 한정적인 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도출해내고 싶은 값까지 이뤄낼 수 있는 거다. 근데 고객님들 돈 모을 때 그냥 저금통에다 모으듯이 아직도 모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내가 이 속도전으로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냥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다 때려박는 게 일상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식이나 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저는 애초에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제가 아까 저축 바인더 공유한 것대로 흐름을 하면은 이거를 다 거절 처리 쳐놓고 마지막 2대 금융사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했을 때 좋았던 부분이 거의 다 보험사 쪽에 있다 보니까 보험사를 안 하면 내가 굉장히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고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설계사 니도 해? 그럼 나도 할래. 하고 싶다. 나 하게 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제가 저축할 필요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게 훨씬 더 많을 건데 제 세일즈 영역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타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저축 쪽은 애초에 도입을 할 때부터 저는 보장 상담을 했으면 당연히 저축 상담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보험 설계사다. 맞나요? 보험 설계사도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장만 하고 오는 사람은 50자 영업으로 봤을 때 50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보장 RP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객 중에 돌아가신 분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려보실래요? 다행히도 많이 없으시면 좋은 거지만은 사실상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고객 중에 돌아가셨었는데 나름 우리가 종신이나 저축보험 연금에 사망보험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망보험금 준비해드렸던 고객들은 진짜 다 고맙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나중에 고객님 사망했다고 연락 왔는데 와가지고 사망보험금 이거 물어봐. 근데 줄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미안하지 않을까요? 뭐 다 책임진 다음에 아팠을 때만 책임지면 뭐해? 돌아가셨을 때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말을 해요 고객들한테. 고객님 돌아가시라고 뭐 그런 일이 있으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업할 때 저 진짜 다양한 경우 있거든요. 이틀 전에 통화했어요 고객 누님이랑. 이틀 후에 심근경색 돌아가셨다니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긴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 고객 어머니한테 어머니랑 자녀들까지 했는데 아버지 종신이라도 이제 준비하셔야죠. 저는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고객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냥 권유할 권리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권유를 했는데 선택을 할지 말지는 고객한테 있는 거고 저는 권유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내가 권유 안 해가지고 받지 못한 상황들이 됐었을 때 더 미안함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방금 말했던 어머니 자녀까지 계약 들어갔는데 아버지 종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거절이 아직도 기억나. 우리 남편은 지금껏 중장비 기사인데 현장까지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한대요. 그 아버지도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건강한 분이.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돌아가셨다 새벽에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아침 출근하고 바로 제가 첫 번째 조문객이었거든요. 그 어머니랑 자녀들 표정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황망하더라고. 황망.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몸도 좋으신 아버지가 다음날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었을 때 우리 이 보험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사망보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적어도 권유라도 안 했더라면은 여러분들 50점짜리가 맞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나 AMP 많이 치자. 그러려고 저축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설계사라면은 그 정도는 해줘야지 100점짜리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아파트 때만 돈 받아주는 게 훌륭한 설계사냐?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청구해주면 돈 많이 받아주거든요. 올해만 해도 지금 암 진단비만 고객들 받아준 게 다 합치면 진짜 얼마인지 모르겠어. 고객이 많으니까. 근데 돌아가셨을 때까지 좀 대비를 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걸 어떻게 이용을 했었냐면은 아마 저 설학의 쌤님 와서 종신 미가입 확인서라는 거 공유해줬나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써보신 분? 억지로 손 들어야겠죠? 안 들면 이제 거의 저격수도 맞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증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제가 막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저한테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신 미가입 확인서까지 한 번 더 박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쉽게 말할게요. 너 죽었을 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거 했으니까.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았어 이러는 고객도 있겠지만은 이런 쓰신 분들도 분명 있다는 거지. 그걸 저쪽으로 한 번 더 풀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무기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축 쪽은 이렇게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 좀 이해되실까요? 네. 아마 바인더나 RP 자체는 봤을 때 좀 허전한데? 이러신 분들 분명 있을 건데 저는 이런 세일즈 영역에서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저축이 좀 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적인 조금 팁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영업적인 거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라고 진짜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거기 사진 공유된 것 중에 산타페 제 차 타고 가면서 서울 광주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지방 내려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폭풍 튀 시간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기 태양이나 화랑 왔을 때도 공유를 많이 해줬었지만은 제가 뭘 잘하냐면은 약간 그 제가 지켜야 되는 루틴에 있어서 영업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요. 제가 성격이 MBTI라죠. 슈퍼 P거든요. 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적으로는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더라고요. 왜? 고객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험 이런 멘트 하자. 20만 원이면요 1년 열 때 240만 원이고요 10년 뒤면 2,400만 원이고요 뭐 20년 내니까 4,800만 원짜리 자산 맡길 수 있냐고 대충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태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C 플랜이라는 걸 쓰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C 플랜 가지고 계신가요? 나 지금 7월달 어떻게 뛰었는지 머리 뒤로 나 들 수 있다. 내 C 플랜 들어서 올려서 보여줄 수 있다. 사장님 와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썸머 무조건 못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C 플랜 막 숨기고 오다가 놔두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죠.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거냐면 내가 낀 거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왜 허튼 짓거리도 했을 거고 나라고 허튼 짓거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간이 뭐 일정이 없으니까 허튼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점점. 근데 저는 이 수준 낮은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했던 관리법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특이하게 지방자란 말이에요. 여기 지방자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저 시플의 사진은 다 있거든요. 필요한 거 공유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월요일, 목요일이 저한테는 TA 데이라는 날이었어요. TA 데이. 제가 그냥 딱 적어놨어. 지금도 제 시플랜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TA 데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은 제가 지점 특성상 전라도 광주 사람이지만 매주 언제 올라왔냐면은 수, 목, 금을 서울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금요일 날이 이렇게 지점 교육이 끝나면 10시면 지방에 가요. 근데 여기서 망하는 루틴을 봤어요. 제 동기들이나 저 에즈 광주 선배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 망하냐? 10시 끝나가도 지방까지 때려 밟으면 빨리 가야 한 15시쯤 가요. 자, 근데 이때 일정이 꽉 잡혀있지 않으면 일단은 서울에서 3일 동안 우리가 생활을 했잖아요. 지방사 같은 경우에 일단 집 가는 거 빨래도 돌리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앉고 눕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이 없으면은 한숨 자고 일어나면 18시에서 20시 돼요. 근데 불금이잖아요.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이때 뭐 하러 가야 돼요? 소주 한잔 적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만남 핑계로 리쿠 만남 핑계로. 맞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로 나가. 근데 토요일 날에 저희 지점은 8시 50분 출근이거든요. 이제 봤더니 애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와요. 저라고 했을 때 술 안 먹었어요? 술 먹었죠 당연히. 근데 저는 감당되는 선에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술의 기운을 못 이기고 이때 아침에 교육을 듣는데 교육이 들려요 안 들려요? 마탱이가 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FC님들끼리 이제 저도 동기가 막 이야기를 하지.
야 해장하러 갈래? 해장하러 갈래? 헐 하고 해장해. 근데 해장하면 뭐 나와요? 이제 스트랩 나오잖아요. 와 하면서 와야 이제 뒤지겠다. 야 혈당 스파이크 왔다. 어디 가요? 차나 집이나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떴더니 몇 시예요? 3시 4시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3시 4시 이제 또 뭐 하러 가요? 아 이제 워킹은 좀 뛰어야 되니까 일반만 한 피고 야 친구가 담배 하나 피자고 담배 하나 피고 1W 했습니다. 2W 했습니다. 내가 봐서 폐암만 걸려. 그러고 나서 저녁 되면 어디 가요? 또 이제 토요일에 술 처먹어 술 먹어야 되는 거야. 술 먹으면 일요일날 왜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럼 일요일날 이제 기상 복음하고 이제 또 차 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2시 1시에 일어나가지고 해장해야지 또 자. 주말에 뭘 하는 것도 없고 보고도 없으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월요일 시작했다. 열심히 살아봐야지 했는데 월요일이니까 또 무슨 이야기예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월요일 됐더니 다 출근해가 만날 사람 없어요. 그리고 18시에 또 뭐예요? 또 술 처먹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술이 매수 찍은 것 같아. 그리고 화요일 됐더니 어마 이제 서로 가야 되네. 망하는 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목요일, 월요일 TD를 잡은 거냐면은 목요일 날 금, 토, 일, 월, 화 지방 일정이 하루에 최소 3W씩 안 잡히면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특수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처음부터 고객이 있거나 인맥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W 한 주로 계산하면 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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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W 그리고 4주가 94, 36인가요? 이런 사람도 영업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고 들어가는 게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루 기준은 뭐였냐면은 처음에 서울에서 활동량을 못 잡을 때 저는 지방에서 하루에 5W에서 7W 계산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게 목요일날 잡혀져 있지 않고 세팅이 안 되면은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아까 보내준 사진 중에 보면은 운전을 하면서 지방에 내려갈 때 그 남은 빈 공간을 안 만들려고 변태같이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7월달 활동량 여기서 따져보잖아요. 제가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량 자체로 진짜로 비교하자면은 저희 뭐 데이마이나 사진 다 찍잖아요. 제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다. 그럼 월요일은 도대체 뭐냐?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멍청이 3일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막상 와서 C플랜 잡으려면 여러분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또 사무실 있으니까 막 눈치 보이잖아. 나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숨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월요일날 서울 일정 수목금 안 잡히면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지방형 하고 있겠구나, 사방형 하고 있겠구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강박관념이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걸 변태같이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솔직히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업을 할 때. 저는 333 법칙이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영업사한테 한 주에 상담 3개, 클로징 3개, 리대 만남 3개는 무조건 뭐가지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FC예요. 근데 매주 333을 제가 했었을까요? 매번 했었을까? 폼이 올라와 있을 때는 이 이상도 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333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라고 어떻게 26살 꼬맹이가 영어를 막 시작했는데 내 친구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보험 이야기하면 갑자기 눈 돌리고 갑자기 저는 이제 완력을 좀 썼거든요. 그냥 들어봐. 그래서 막 이렇게라도 해봤지만은 그렇게라도 전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최소한의 한 주에 투투투라도 해보는 거, 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기준들을 강박을 안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흘러가는 일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영업해봐서 알겠지만 영업하고 나서 시간 진짜 빨리 가잖아요. 뭔 한 주가 순삭이야. 한 달이 순삭이야.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1년차 지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났어? 다 느끼죠? 솔직히 1년차 넘은 사람은 공감할 거란 말이에요.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러한 기준이나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이랑 안 계신 분이랑 아예 달라요. 진짜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도 한 주에 내가 이 정도는 해봐야겠다는 그 강박을 제가 생각하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업이 안 될 리야 안 될 수가 없었던 게 사실 막 RP를 잘하고 막 활동량이 많아서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강박관념을 굉장히 가졌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를 안 해놓고 나서 내가 잠을 자야겠다? 내가 여친이랑 놀아야겠다? 그런 게 없었어요. 솔직히 진짜 저 전 여친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진짜 미친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1번이었거든. 저는 에즈 온 게 사실 뭐 썸머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윈터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전보다 나아지려고 온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전 직장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불만족한 게 있어서 좀
좀 더 잘 돼보자고 온 건데 이거보다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시플린 사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시에 일정이 있었어. 잘해서 2시 반에 끝났어. 다음 일정이 5시야. 그 사이에 뭐 할 거예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꼴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팀이 생겼잖아요. 그 팀에 저는 뭐라도 해볼까? 뭐라도 할까? 찾아가는 영업, 막 클로징, 상담, 증권 전달 다 좋지.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그렇죠? 그때 뭘 하는 거냐면요, 다음 무기를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뭐 남은 분 쉴 때 도끼 간다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 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DB라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 솔직히 DB를 해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집요하게 하는 거, 여기 너무 DB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저는 그 틈 사이에 왜 하는 거냐면 그거 해가지고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안 하면 뭐 할 거냐예요, 요즘. 그 사이에 이거 안 하면 나 뭐 할래? 그러니까 그 틈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이따 뭐 사업적인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제 그걸 DB를 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리크루팅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추 들어서 제가 안 했을 때 아 도움도 되겠다라는 것과 내가 막상 해봐가지고 막 DB 하면서 거절도 맞아보고 계약도 넣어보고 하면서 실제로 이걸 겪어본 사람이 리크루팅에다 쓰는 거랑 아예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저는 이 팀나는 시간을 그렇게 DB나 아니면은 요즘 여러분들 인슈에이지는 하세요. 인슈에이지 옛날에도 제가 한번 와서 교육을 한 적 있었는데 아마 한 사람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인슈에이지가 더 좋아졌어. 왜 좋아진지 알아요? 일단 첫 번째 가격. 5,000원짜리가 2,000원 됐거든요. 여러분 고객들 한번 만나가 커피 사고 기프트 하면 2, 3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 원이면 10명 만날 수 있어요, 인슈에이지. 근데 죄송해요. 근데 그 인슈에이지 같은 경우에 전 어제도 썼거든요. 업셀링 요청을 받았어요. 왜 업셀링 요청을 받았냐면 그 인슈에이지 아마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봐보세요. 내 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 이게 막대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 고객 누나는 여기가 다 시뻘겋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미래에셋에 실비랑 종합만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종합에서 해줬더니 10만 원짜리가 한 4,000원 빠지더라고. 주격이 안 빠지더라고. 뭐 변경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전환실이나 이런 거 요청하면서 누님 이건 이거 아니지 않아요? 고객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왜 신뢰가 돼요? 왜 신뢰가 돼? 내가 건강검진 받았던 데이터 값으로 이게 도출되는 값이기 때문에 누님도 아닌 거. 나 이거 좀 당뇨 쪽으로 나 단 거 많이 먹고 이거 이쪽 위험하다 뜨네. 실제로 의사가 이쪽 당 좀 줄이라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값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업셀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슈에이지를 아까 빈틈 시간 있잖아요. 그때 다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고객한테 발송하고 그 시간에 내가 다음 만날 일정에다가 서비스로 하나 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료 하나만 이거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게요. 저는 그 영업할 때 합리적인 생색도 잘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인트로로 깔아요. 이거는 또 해요. 지금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저는 인슈에이지를 증권 전달을 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러면서 고객가 합리적인 생색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영상을 보내주면서 고객님 끝나고 보셔도 돼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연예인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메디에이지라고 네이버에다 검색해서 서비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서비스 누르면은 항목별로 그 서비스 이거 받는데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나 이거 30만 원짜리요 라고 말을 해요 그냥. 근데 이 30만 원짜리를 제가 고객님한테 부담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달에 우수사원 뽑혀가지고 제가 쿠폰을 3장 받았어요. 근데 이 3장 받은 것 중에 일단은 부모님 생각나서 2장 부모님 해드렸고요. 제 거 할 거다 생각하다가 저 아직 너무 건강하고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 건강검진 못했거든요. 이번 연도엔. 그러면은 차라리 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검진 했다고 하셨길래. 그래서 제가 이거 30만 원짜리 누님 해드리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상황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제 준비를 한다? 아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그 시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에지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은 우리 죽어요. 에지에서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죽어요.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영업사원 때 조금 더 많이 했고 그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과값들이 도출이 될 수 있었다 정도?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무기도 너무 많고 사실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결국에 막 이런 교육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냥 결국 했냐 안 했냐 한 것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막그 거기서 한끗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도 여기 다 잘 되려고 온 것 같고 마음가짐 오늘 아침에 눈 비비면서 피곤하게 여기 오신 거 맞는데 이런 열정적인 사람 저다 잘 돼야 된다고 봐. 근데 결국 여기 차이점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냥 이런 것들을 결국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굉장히 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오만하게 내가 썸머를 해봤는데 나 윈터를 해봤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본 적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썸머 윈터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왜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나 썸머 왜 해야 돼? 잘 걸렸다. 무슨 왜 해야 돼? 진급하라고? 근데 진급하는 조각이 퍼즐이 많잖아요. 뭐 있어요? 썸머도 해야 되고 윈터도 해야 되고 뭐 W도 해야 되고 유지율도 필요하고 네? 리크루팅 이건 영업에 대한 영역이고 리크에 대한 영역도 있잖아요. 뭐 교육 능력도 있고 입지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인데 이 썸머라는 게 7, 8월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바꾸려고 왔다며 잘 되려고 왔다며. 근데 이거를 뭐 동네 잔치처럼 열심히 막 유독 막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썸머라고 와 해야 되고 윈터라고 와 해야 되고. 근데 에이지 시스템이 진짜 깔라요. 썸머 끝나면 뭐 있어요? 컨벤션 있지. 컨벤션 끝나면 또 뭐 있어요? 윈터가 또 있어. 윈터 끝나면 또 뭐 있어? 컨벤션 쉴 수가 없어. 완벽한 시스템이야. 근데 영업적인 부분 안에서는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달에도 방심을 안 했던 거예요. 아까 막 톱니바퀴처럼 영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막 굴려놨던 사람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영업 아마 잘하시는 분들 이 말 공감할 건데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 말하다. 자전거 처음에 다 빡빡하잖아요. 근데 막 굴려놓고 있으면 잘 굴러가잖아요. 조금만 힘줘도. 근데 쉬었다 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뒤질 것 같은 느낌이 그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왜? 다시 하려니까 미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썸머랑 그냥 단순히 퍼즐 조각 하나예요. 진급하려고 여러분들 잘 되려고 하는 거에 그냥 한 조각인데 그냥 숨 쉬듯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네. 좀 도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사진 보면 그냥 그래서 간절했기 때문에 그 새벽 4시에 와가지고 그 뭐냐면은 그 5인 가정 3가정에 15가정 그 계약 넣은 거거든요. 썸머 전날이었어요. 6월 30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시계 그거 보면 확대해서 보면은. 근데 그 차에서 그 차에서 그 다 받아놓고 다음날 접수를 다 때려받고 거의 소개받아서 내가 썸머 이어가야겠다 했는데 그 15명 중에 제가 계약 몇 번 넣었을 것 같아요. 찬스 이만큼 받았거든요. 빵꾸 넣었어. 빵꾸. 왜 빵꾸 넣는지 알아요? 제가 썸머 시장 이야기 꼭 해주거든요. 그 하동 여기 서울에서 가면 성형수술 자주 가시잖아요. 한 5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프로치 하려고 5시간 밟고 가요. 어프로치 성공. 다음 시간에 상담. 그래서 5시간 밟고 다시 올라와. 다음 상담 준비해서 5시간 가. 상담하고 개인정보 받아서 5시간 밟고 올라와. 그리고 이제 클로징 가야 돼. 클로징 받으러 5시간 가. 클로징 너무 힘들었어. 받았어 어떻게든. 그래서 5시간. 총 이동만 30시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약이 되고 이제 나는 여기 소개를 받아서 썸머를 진행해야겠다 내일부터. 근데 딱 이제 그때 접수가 이제 6월 말일이니까 11시까지밖에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막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제 찬스 내야 되니까. 그리고 접수를 딱 하는데 첫 번째 가정에서 전화가 와요. 네 어머니, 난 고민 좀 해봐야. 네 그러세요 어머니. 천천히 고민하시고 7월달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왜 2가정이 나에게 남았으니까. 이제 접수 이제 해하고 2번째 가정 딱 내려가는데 설마 여기도 좀 거절이 나온 거야. 오케이 나한테 마지막 한 가정이 남았다. 5인 가정이. 그리고 딱 늘어났는데 거기도 거절이 나와. 억울하잖아요. 어머니 저 진짜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이게 문제가 어떤 건지 알아야 제 영업 인생에 제가 앞으로 실수를 안 할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못 이기겠더라고. 그 하동이 진짜 시골 마을길 같은데 보면은 1층짜리 건물 양쪽 이렇게 구멍가게 있는 그 완전 시골 그런 데거든요. 기존 설계사가 제가 변액인데 묶인 경우가 처음이에요. 여기가 기존 설계사가 거의 30년 동안 보험료 납입하는 날 보험비를 방문 수납해요. 그 관계 깨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그래. 어머니 말로.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거절 처리도 못하겠다. 아니 나 30시간 쓴 놈인데 30년을 갔대. 깨요 못 깨요? 가짜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3명 막
새벽 동안 이거 서면으로 파동에서 갈 때 제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처음으로 애들 생활하면서 렌탈 나간다는 말이 처음 나오더라고. 저 사무실에서 넥타이 잘 안 풀거든요. 이렇게 풀었어 그날. 그러고 나서 그때 제 도의원에 한 명 계셨는데 태민 지금 SM이라 했는데 태민 SM이 저한테 말도 안 걸었거든요. 맞을까 봐.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 그런 표정 진짜 오래간만에 봤대. 회사에서 저 포커싱 잘하고 있거든요 페이스. 근데 그런 표정 진짜 오래간만에 봤대. 살기를 느꼈대. 그러고 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아직 10시인가 됐었을 거예요. 왜 접수 11시까지밖에 안 해주면 그 앞에 다 거절만 했으니까 제가 어디 갔냐면은 동네 여기 사무실 근처에 중국집 찾았어요. 근데 직원들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데를 그냥 무조건 100% 걸어가서 바로 11시까지 소액 말았거든요. 짬뽕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때 코레에 있을 때인데 코레 지하 4층에 갔어요. 왜? 잘 된 거야. 이미 다 깨졌고 저 원래 성격 기명이고 아니면 아니요. 그냥 깨진 거 샹 일 안 해. 샷 안 내려. 그리고 그냥 소주 한 잔 시원하게 먹고 지하 4층 코레 유통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 차에 가가지고 눈을 감았어. 좀 잡으려고 이걸 핑계 삼아서. 제가 3시간 동안 잠을 못 자더라고. 왜 못 잤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시 사무실 올라가서 술래는 뿔뿔 뿜으면서 아마 제 도입자님 계셨으면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 그때 내 눈빛이 이상했나 봐.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기고객 어머니들 있죠. 다 건질렀어요. 어머니 제가요 30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딴 건설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억울해가지고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저 술 먹고 지금 사무실 왔고 지금 어머니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몇 명 피해를 보였어. 광주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엄마들이 알았어 기다려봐 하면서 화가 더 나는 거야 어머니. 오케이 기다려봐 하고 한 30분 후에 개인정보 타타타타타 오는 거야. 그거 뭐 했을 것 같아? 목을 폭풍 튀기 다시 돌려가지고 상상 그래서 제가 조기 선물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서머 시작한 지 겨우 이제 15일이네요 4분의 1이 지나갔어 4분의 3이 남았잖아요. 이 시간 어떻게 쓰실래요? 서머는 사실 2달을 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썸머는 7월만 뛰는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머릿속에 박아놓고 일을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기왕 시작한 거 남들 하는데 쟤도 내 옆에 있는 동료도 하는데 내가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이거 달성해가지고 아니 고기도 씹어먹는 놈이 잘 먹는다고 여행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갖고 막 이런 말을 해. 아 여행 가갖고 그거 뭐하냐 회사 사람들끼리 불편하지. 안 가본 놈들이 꼭 그런 말 해. 가본 사람들 그런 말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내 도입원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난 못했는데. 그리고 내 팀원이 달성이 됐는데 내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면요. 아마 사진 하나 더 봤을 건데 지금 방금 보낸 거 아니고 아까 보낸 게 있을 건데 제가 이번 달에 코드자가 있고 다음 달에 또 직급이 2명이 들어와요. 썸머들 바쁠까 안 바쁠까? 제가 다 분할하고 제 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제 팀원들이 달성된다고 제가 못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은 좀 빨리 끝내는 거예요. 왜? 애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애들 막하고 가서 밥 먹여야 되니까.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애들을 제 거 달성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 것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제 거 빨리 끝내놓고 그 신입 택 찍어줄 어제 택 찍어줬거든요. 그 전날에 그저께 보험 그제 800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보험 해지만 66번 시켰어요. 살리고. 그리고 어제 계약 넣어가지고 택 만들어주고 그 다음 달에 제가 또 뭐 계약 갈 것 같아요? 8월 달에 오는 사람들 다 전사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미리 해놔야 되고 할 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본인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FC님들은 영업사업 본인 것만 하면 되잖아. 막 내가 뭐 지금 도입원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만 있는 분들은 내 것만 하면 되는데 막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은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넘겨도 되죠? 네. 그리고 이거 사업은요. 사업은 조금만 이야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장 상담, 저축 상담 정형화가 되어 있죠. RP에 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있죠. 물론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힘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전반적으로 상담이 흘러가는 그 루틴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 루틴이 있나요 없나요? 사업에 대한 루틴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도 톱니바퀴처럼 물려야 된다며. 근데 사업도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계보에서 사업 RP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혹시 제가 이야기 해준 적 있나요? 사업 RP? 없죠? 말해드릴게요. 자, 사업 RP 1단계.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게 도입 RP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형 방어. 이제 이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좀 풀어드릴게요. 해주신님, 그 혹시 도입원 있어요? 여기에 도입자 혹시 계실까요? 둘이 원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나이스, 잘 걸렸어.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에이스 안에서 대부분 보면요 관계가 있어요. 그쵸? 제 첫 번째 도입원도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제 두 번째 도입원도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세 번째 도입원도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지인 리크루팅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크루팅이든 국크루팅이든 목크루팅이든 이게 뭐냐면 지인, 고객, 모임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인데 지고 루팅을 이걸 하려면은 결국에 이 안에서 어떤 시작으로 관계가 됐든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1번이에요. 이해돼요? 두 분이서 소주 먹을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와이프 당연히 껴야겠지만 그렇죠. 둘이 먹으면 이제 좀 큰일 나죠. 와이프 당연히 껴야겠지만 그 정도의 관계, 내 속 이야기 정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는 게 1번이더라고. 근데 관계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진짜 무지성이란 말이에요. 딱 그래 보이잖아요. 에즈 라이프 시작했을 때 제가 리크루팅 하면서 놓친 리더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사업을 안 했거든요. 야, 1,000만 원씩 나 6개월 벌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해하면 잘 되게 해줄 수 있고 어떤 똥멍청이가 와도 잘 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넘쳐. 그래서 야, 나랑 영업할래? 에이즈 한번 시작해볼래? 야, 나 6개월 동안 1,000만 원씩 벌었거든. 나 무조건 잘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부담스럽잖아요. 막 이러기도 하고 나 영업을 나 말을 못하고 지인이었고 막 이런 말을 해. 그딴 정신력은 너는 애들 와서 안 돼 새끼야. 오지마 이랬단 말이야. 진짜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 도입자님 제 성형외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넌 그딴 정신력으로 와봤자 어차피 못 버텨. 매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버리는 비자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렇구나 라고만 했었어도 됐는데 제가 이 관계 형성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되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의외로 그러신 분들이 많을걸요? 애는 지금 별로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은데 나만 혼자 지금 똥 싸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깊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만드는 게 1번이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야 성혁이 형 나 요즘 이런 게 힘들어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정도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또 리더자가 관계가 이제 또 쌓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엄연히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고객 만날 때 신경 써야 안 써요? 정작 목에 때가 있나 냄새는 나지 않나 머리도 만지고 다 하죠. 근데 리더자 때는 또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편한 관계니까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고객을 만날 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리더자들 물론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겠지만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친하다는 명분 자체로. 근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행동들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점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의식해라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냥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좋아요, 본인한테는? 응? 그렇죠. 밥 잘 사서 주는다. 또. 정말 근데 좋은 사람이 별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돈으로 마음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돈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생각하면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리더자들 만나면 제가 확신이 넘치니까 제가 한 9 이야기하고 리더자 1 이야기해요. 그리고 1 너야 기다려봐. 나 9 이야기할 거 남았으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 되려는 영역들을 많이 생각해서 그냥 가서 그냥 오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습관되면 오바가 아니거든요. 먼저 숟가락 까는 거예요. 내 친구지만 뭐라도 딱 튀겼어 옷에. 퐁퐁 가갖고 이모 좀 퐁퐁을 묻혀줘. 이거 퐁퐁 갖다 줘. 응? 그리고 또 뭐 있어? 막 그릇 받았어. 뭐 커뮤니티 내 거 묻어 그 사람한테 묻어 있는 거 같아. 그 그을린 그릇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릇 안 걸려. 나는 돈 많이 넣어 괜찮아.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좋은 사람 되는 게 이게 관계 형성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단계로 갑니다. 2단계가 뭐냐? 직업의 만족도 체크. 이게 뭐냐면은 별다른 건 아니에요. 이제 관계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전 직장에 물어보면 돼요. 신입들한테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몇 개로 추려져요. 비전이 없어서, 급여가 낮아서, 근무 시간이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어서, 뭐 이런 것 정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에즈로 오게 된 이유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만 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막 부정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이야기를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내가 SNS 활동이나 내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물어봐요. 난 사실 요즘 이런 게 좀 힘들어. 야, 너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해요, 리대자들이. 그러면 너는 아 그랬구나. 그게 왜 힘들어? 요즘 어떤 점이 힘들었어?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반응 나눠지거든요. 그래도 난 해볼 거야. 긍정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부정이 나오는 사람들 있어. 나 지금 이 상황 벗어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어. 자 그러면은 긍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리크루팅 못할 때 전 뭐라 했어요? 네가 그딴 공무원에서 야이씨 우리 동생 공무원인데 거의 그지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시 될 수밖에 없죠. 재수없는 새끼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재수없다 생각을 못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팩트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난 진짜 오히려 얘 인생에 좋은 일 하고 왔다 오늘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 친 거예요. 그랬었는데 응원을 해줘야 된다. 참 이런 사람 됐습니다. 근데 부정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뭘 해야 되냐? 저희는 FF 파일이라고 작성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공유를 해줬는데 제가 SN님들 액션이나 CIS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근데 SN님도 무당이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이 친구가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근데 대부분 다 SN님 맞히는 경우가 있어. 물론 좋아요 그것도 해본 거니까. 근데 저는 이 타입마저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C님들한테 저희는 이 직업의 만족도 체크해서 부정의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빤스 색깔 빼고 제가 다 알아보라고요. 이 가족 관계는 어떤지, 이 사람 취미는 뭔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가족 환경은 어떤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 사람 꿈이 뭔지 그런 것들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작성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SM인 내가 나중에 액션을 맡았을 때 그걸 자료화해서 보여주면은 좀 더 긁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도 리대자를 만드는데 그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만남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시간 날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만나냐 생각을 하지 않고 만나냐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더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직업의 만족도 체크까지 끝났어. 그럼 3단계로 옵니다 저희는. 이제 3단계가 뭐냐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때 저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해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여러분들 다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고 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근데 저도 이제 그 리대자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제 원래 원툴인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 대상자 맞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 힘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조금 변형을 시켜요. 예를 들어 사람으로 힘들었다? 그럼 내가 사람으로 힘들었던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요. 그치. 영업할 때는 맞다 어머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는 너도 그랬어? 나도. 그치. 이걸 공감의 시작이에요. 제가 진짜 쌉티 인간이에요. 공감이란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견뎌. 해내. 약간 이런 사람. 제 스스로 정말 굉장히 쌉티거든요. 제 자신한테.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입에서 막 필터 안 되고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그치. 이거 막는 거예요. 생각하면 더 하려고 그 사이에. 그치. 그러면서 공감을 하면서 내 스토리를 풀어주는 건데 이제 여기서 내 과거를 투영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대상자가 근로자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님들이 옛날에는 사발피 풀지 말아라, 뭐 직업의 사분명 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저희 지점에서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직업의 사분명 어차피 다 SN 될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연습한다 생각해서 내가 근로자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체적으로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리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풀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한계라던가 그 다음에
일하는 장소나 시간에 묶이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를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금이나 아니면은 아이템의 차이라던가 재고나 시간 장소 규제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내가 좀 깔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를 FC님이 여기까지는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사업적인 IP를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외로 여기 단계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일에 대한 제한. 여러분들 영업 막 시작하면 이런 경우 있죠.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안 던져,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던질까 말까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제한해야 돼요. 근데 일에 대한 제한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안 할까를 제가 봤어요. FC는 왜 제한을 안 할까 생각을 했더니 거절이 싫거든. 우리는 영업할 때 거절 맞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근데 리크루팅 대상자한테도 제한을 거절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안을 해봐야지 해답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안을 했어. 근데 여기서 제안을 할 때 이 앞 단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안 하고 이 일에 제안만 하니까 저처럼 어떻게 돼요? 하지 마 이 새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앞 단계를 해놓고 일을 제안을 할 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컨셉 보여주기. 컨셉. 의외로 리더자들이 우리가 보험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보험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경우 있을걸? 나 리대자인데 전산도 안 보여준 경우가 많을걸? 이걸 해줘야 돼요. 일을 제안할 때. 우리 하는 일이 이거야. 야 눌러봐. 적립보험 껴넣고 빼고 하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어려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져서 일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빵빵빵으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많더라. 그리고 제가 보존해주셨던 그 아까 사례 써도 돼요. 보험 66건 해지한 거 이거 다 빵빵빵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해주면서 이거 막아주는 일하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야. 좋은 일 하니?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여기 포인트는 좋은 일 한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쉽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일을 제안하고 나서 제안을 하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이제 거절이라는 게 나와요. 아니면 그래 나 해볼게랑 거절이 나와요. 근데 이 거절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은 리크루팅의 키예요. 여러분들 고객들 거절하시는 고객들 거절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강한 실의 키맨이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고민했던 거 SM이든 도입자든 누군가가 풀어주고 그게 확신이 드니까 입사가 된 것처럼 이거를 제안을 안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리크루팅 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거절을 내가 쳐도 되고 내가 자신이 없다. 서로 존중이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존중이 안 된다. 그때 쓰는 게 뭐냐? 이 거절 처리라는 키를 가지고 SM을 활용하거나 취업 설명회를 활용하거나 뭐 팀 회식을 부르거나 저희 하루 출근도 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니즈가 뜨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MVP 날이나 이럴 때 올라가서 단상에서 뜨겁게 막 이야기하잖아. 내가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해서 업적을 쳤다. 그럼 하루 출근해서 분위기 느끼게 해주거나 다양한 것들을 회사 사람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일정을 이걸로 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절 처리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실내를 사고 저는 거기서 이과까지 시키는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절 처리까지 이과가 되기로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빠른 입사가 8월이잖아요. 근데 8월에 당장 올 수가 없어. 9월에 입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 생겨. 근데 이때 또 뭐가 생겨요? 냄비가 점점 끓던 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과하기 전에 해야 되는 신입 프로세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입사 전, 입사 후, 그다음에 호두달, 그다음에 호두달, 워킹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코드 다음 달 이거를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키는데 입사가 당장 안 되는 사람은 입사 전 프로세서 이때부터 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랑 뭐 부하가 보는 거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담아내면서 이 사람이 준비를 하면서 더 쉽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입사하기 전에 나 생명손해 시험 합격, 생명이든 손해든 시험 합격하고 온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 그쵸? 와서 하는 경우가 대체적이에요. 근데 이미 밖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잖아요. 이미 내 마음은 여기 올 사람이 되어 있어요. 생명시험 막상 봐보면 우린 다 알잖아. 별거 있나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밖에서 느낄 때는 이 시험이랑 굉장히 뭐 국가 자격증 뭐 엄청 어려운 시험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시험까지 합격을 해놓고 오면은 입사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코드가 풀릴지 안 풀릴지, 코드가 밀릴지 말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없고 미리서 준비를 다 끝내놓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신입 교육에만 몰두를 할 수 있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입사해서 시험 공부하고 RP 연습했던 사람들 특징 뭐야?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막 교육도 들어야 되고 막 연수원도 가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아.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 미리부터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웬만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8월달에 올 지금 직도임원 2명도 시험은 생명 3부문 합격을 해놨어요. 일부러 그것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원 영상도 다 끝내는 거고. 그리고 RP는 솔직하게 밖에서 시키기가 어려워요. RP 시켜도 그 보겠어요. 그 정장이도 사람들 나와서 지금 영상 찍는 거 보긴 보는데 근데 입사를 해봐야 그 분위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끝내서 저는 사업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소주 한잔 사주고 그냥 좋은 사람 뵈려하고 그다음에 인생 팩트 꽂고 술 사주고 인생 팩트 꽂고 제 속을 새낀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과가 대체적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뭔가 내 도입자랑 관계가 있잖아요. 고객이었든 지인이었든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모임에서도 괜찮은 형이었던 거지. 아니면 군대에서 좋은 선임이었던가. 군대에서 내가 진짜 저 새끼는 절대 내가 다시 얼굴 보기 싫다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또 잘 되고 있어서 오래간을 봤더니 너무 괜찮은 사람 변해 있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 사업적인 거는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이번 달 어제 탭 찍어준 그 친구도 7년 만에 입사한 거예요. 제가 신입일 때부터 터치했거든요. 안 한대. 맨날 그 최강 지점장님도 만났고 바로 지점장님도 만났고 내 도입자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야 웬만한 봐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 리더자가 이제 결혼해서 딸을 낳아가지고 그때 한 30일 되니까 나는 욕심이 없어서 혼자 먹고 그냥 대충 정부 지원 받아갖고 애 키우는데 이만큼 살 거라 생각했는데 사라진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주겠다는 생각하니까 메이더라 가슴이. 그러면서 유나가 나 잘 되게 해줄 수 있냐? 해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봐라. 그리고 어제 탭 찍어주니까 애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 내가 뭐라 했어? 니 잘 되게 해준다 해서 안 한다 했어. 됐지? 그리고 내가 해지 다 도와줬지. 66건 뒤집어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봤어. 66건 해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TV 32건 한 번에 해지하려는 게 3건씩밖에 안 되는 상담사한테 내가 그 자리에서 싸질렀어요. 아니 가입시킬 때는 32건 가입시키고 해지할 때는 한 사람당 3건씩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냐? 이거 안 되는 거냐? 되는 부서 있냐 없냐? 이때. 근데 왜 말을 안 하냐? 왜 가입만 시켜놓고 팔아먹기만 하고 해지는 안 시켜주냐? 그랬더니 도의원이 막 누나가 진정해.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에 장모님이거든. 이 장모님이 이렇게 가입되는데 이거 맞냐? 하면서 막 뜨거워지니까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야, 내 장모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해주는 S에 내 친구 누나비 진짜 고맙구나. 열심히 할게. 하면서 어제 나왔고 누나 열심히 할게. 이러더라고 저한테 주먹 딱 대면서 그래서 딱 쳐서 똑바로 해라. 나 이제 서가 나오고 이제 갔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에즈에서 사실 FC 때는 해야 되는 영역이 영업과 사업 그 두 가지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는 있어 머릿속으로. 근데 방법적인 것도 너무 많아졌고 해야 될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내가 진짜 특출나게 할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는 진짜 본의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결국에 아까도 강조했던 거지만 한 것 차이죠. 한 것. 진짜 그 한 것 차이에서부터 한 것 차이가 나는 거야 진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보고 이제 뭐 질문 좀 받고 끝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면 이건 성혁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지금 에즈 라이프 어때요? 여러분들 에즈 생활 하면은 어떤 거 같았다? 빡센가요? 좋나요? 에세님 누구? 이거 영상도 올렸어요? 네. 영상 줬어요.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들어봐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영상. 떨어진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가 광주 사무실이에요 원래. 이렇게 장마철이면 비 와요. 비가 오죠 당연히 장마철인가? 천장에 비 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진도 영상 봐보실래요? 그 쓰레기통 그 미키 마우스 나오거든요. 그 리얼이에요. 저기 거기 풍암도? 네.
G 보이나요? 봤나요? 또 G가 8분 나오더라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서울에 와 있어요 저희가. 근데 광주 사무실 저희가 한 지금 4번째 옮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저 FC 때는 카페 엔젤리너스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SN님들이 따로 나와서 체크해주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방에 갔을 때는. 그러면 FC 아침에 한 20명 모여요. 근데 FC님들 또 아침 일찍부터 커피 먹는 일정이 있다고 20명 앉아있는데 커피 한 잔씩 줘요. 어때요? 눈치 엄청 보여요. 그나마 제가 통보했던 FC가 제가 오늘 커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고 막 커피 돌리는데 저도 매일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있다가 너무 서러우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들이 좀 늘어날 때 상무직으로 구해요. 상무지구 사무실을 구했는데 잘못 구했어. 이런 통창을 구했는데 커튼 노스하고 여름에 사무실 에어컨 틀어도 소용이 없어. 파워모드 틀어도 뜨겁더라고. 그리고 주차 단속 뜨면은 아침 교육 가고 있는데 FC도 한 30분 다라락 다 나가는 거야. 주차도 너무 심해하고 두 번째로 얻은 데가 통화동 거기예요. 거기 갔는데 사실 다 못 찾았지만 겨울이면은 히터도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SM들이 아침에 그 에지 비전이라고 막 예외 탑사잖아요. 거기다 등유 받아고 출근을 해요 SM들이. 그리고 등유난로 떼고 그때 총무님이 그 비염 걸렸대요. 그것 때문에 비염 생겼대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장마철이면 비가 세요 사무실에서. 서울에 저 있는데 S님 천장에서 물 내려요 막 이래. 바가지 대봐요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희. 견뎌봐요 좀만. 그리고 그 G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떤 야근하는 FC님이 휴지통에서 뭐 찍찍 소리가 나더래. 팡 차봤는데 그 G가 나온 거예요. 하잖아요. 그거 저한테 영상 보내자마자 여보세요 이거 영상 당장 지우고 이거 조용하시라고. 이거 총무님 알면 비서님 알면 다 그만둔다고. 광주 비서님 총무님 그만두면 우리 접수 또 서울로 와서 해야 되거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너무 좋지 않나요 사무실? 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좋은 사무실 있지. 아니요. 태생이 그지들은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점 특성상 자주 서울에 못 와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를 좀 맡아서 책임지고 있고 제 교육자가 서울에 있고 나머지 하이브리드로 SM들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환경이 진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갖췄잖아. 이제 무기도 다 있고 뛰어달라면 뛰어줄 SM도 있고 하다못해 지점장님도 해달라면 지점장님 맨날 시야에서 다 봐주시는 분인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썸머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성혁 쌤이 저한테 막 명언충이잖아요. 성혁 쌤.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영업할 때도 사업할 때도 안 되는 날 있대. 근데 안 되는 다른 업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날 많겠지만 오늘 졌으면 내일 2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싸움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돼. 오늘 고객이나 니네가 거절했어. 오늘은 졌어 싸움에서. 근데 결국에 계약단보다 이과시키면 내가 이긴 거야. 전쟁이 승리한 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 좋았나요? 네. 보람이 있네요. 저도 1시에 출발하고 와가지고 생각좀 냈어. 아무튼 그래서 또 조성원 지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내가 궁금해요 이런 자료 저는 이런 게 막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저 자주 안 와요. 왔을 때 물어봐요. 다른 거 뒤에 마시지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습니다. 네. 한 가정 기준으로 생명保障 손에 40 잡으셨잖아요. 네. 그 잡으신 플랜 한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게 조금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게 저는 다운셀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만 원 했다 10만 원을 맞춰가거나 그거보다 돈을 낮게 세팅을 안 해요. 일단 알고 계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건수 베스트를 했다 보니까 애초에 저는 건수 영업이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짜진 않지만 생삼, 손삼을 설계돼요. 그러면 손에는 실, 그 다음에 손의 종합, 그 다음에 운전자 이렇게 세 개를 해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은 미, 흥, 신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보통 40대 기준에 여기서 한 9만 미래에다가 암을 다 때려봤거든요. 암, 그 다음에 흥국에다가 뇌심, 그리고 신안에다가 암 플러스 수술 정도,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항암 치료, 치료비 여기 치료비랑
치료비 그리고 뇌심에 관련된 치료비 이렇게 좀 설계를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거의 나이대가 이제 40, 50대, 50대라고 하면은 거의 제가 월남이 여기가 4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좀 사악한가요? 좀 월남 사악하죠. 근데 저는 뭐냐면요, 보험료를 낮춰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로징을 갈 때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어머니 저는 일단은 그 전보다 보험료가 1원이라도 싸지면 좋은 거고 보험료가 안 싸졌죠 저는. 근데 보장이 1원이라도 올라가면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보다 나아지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플랜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여기 40 그리고 송보 이렇게 하면 여기 한 15 그다음 실비는 전화할지 말지 모르니까 이건 사실 포함한 가격도 아니고 이거 10,000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번에 계약하신 분들 보면은 어머니들 한 50만 원에서 사실 송보까지 하면 55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월락을 많이 내는 사람들만 만났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머니가 야 너무 비싸 그럼 하나씩 빼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좀 신한이 비싸거든요. 그럼 빼. 그러면은 이거 한 15만 원, 15만 원에서 18만 원도 하고 그러면 여기 두개 합쳐서 한 20만 원 돼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맞춰갈 때 한 개씩 빼는 거, 한 개씩 톡톡톡톡. 그리고 이거라도 최소한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설계해도 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고객이랑 자꾸 보험료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가스라이팅을 잘해요. 상담을 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클로징 날에는 이 말을 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계약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험 왜 가입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 이야기할까요? 혜택 받으려고 아프만 다쳤을 때 아니 미래를 위해서 뭐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걸 일단 그러시죠 어머니 듣고 가요. 왜 그걸 듣냐면요. 여기서 가격 거절 나왔잖아요. 말을 해요. 어머니 보험 왜 가입하신다 했어요? 혜택 받으려고. 근데 지금 어머니 지금 100원, 200원, 뭐 만원, 2만원, 5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여기에 대한 혜택이 없었을 때에 대한 상황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로징 할 때 제 그 비교 분석을 보여주잖아요. 흐름이 어떠냐면 그거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PPT 파일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하나송부에서 옛날에 교육해 주려고 교육잡 있잖아요. 보험사 지점장님들 와서 해주는 거. 그거 파일 암대신 받아가지고 딱 3개 이야기해요. 이거 클로징 멘트 할 때 제가 그냥 아스라이트 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님, 저는 보험을 가입할 거면은 그나마 가장 아플 만한 거, 확률이 높은 거, 돈 타먹을 일이 많은 거에다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망 원인 1, 2, 3가 지금도 암내 신장이에요. 근데 이 암내 신장에 대해서 진단비든 치료비든 수술비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혹시나 아팠을 때 돈도 많이 필요한데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냉정한 나라가 아니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뭘 만들어줬어요?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산정특례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산정특례가 뭐가 장점이냐면은 뭐냐면은 나라에서 치료비를 95% 준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내가 보험하는 사람들 어머니 이러면 보험 필요 없다는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 왜 하고 있을까요? 치료비는요 95% 주고 내가 5%밖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라고 봤을 때 급여만 지원을 하는 거지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비급여가 어떤 게 되는 거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도대체 말을 하는 이 진단비는 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 진단비. 자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니. 진단비 이거는 솔직히 말해 생활비 목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 한 달 4인 가정 아끼고 써도 얼마 쓸까요? 아무리 아껴도 얼마 쓸까요? 쓰기 나름이겠지만 최소한의 거 다 치우고 250 그 이상은 있어야 숨 쉬고는 살더라고요. 풍족하진 않겠지만. 근데 암 완치 기간이 몇 년일까요? 몇 년일까요? 1년 12달 5년이 걸려요. 완치 판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50만 원씩 1년 12달 5년 계산기 두드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돈이 1억 5천이거든요. 어머니 한 달에 250만 원 쓰는 거 껌이에요. 근데 5년 동안 1억 5천 계산하면 1억 5천이라는 이 진단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 달에 250만 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이 진단비는 1억 5천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암은 나라에서 5년 지원하지만 산정상 뇌신장 며칠 지원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암 뇌신장 PPT를 펴요. 그래서 암으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요즘? 안 죽어요. 절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죽을까요? 돈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사례 영상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뇌신장, 자 묶어서 설명해요. 뇌신장은 결국에 혈관 문제다.
혈관 젊을 때 탱탱한데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식습관이 어때요? 삼겹살 좋죠. 근데 여기 뭐가 생겨요? 기름 쌓인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얇아져. 탱탱한 고무줄이 늘어진다고 얇아졌어요. 근데 피가 넓은 공간을 지나 좁은 혈관을 지나 다시 넓은 데로 옮겨. 그럼 뭐가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 왜? 고무수 앞에 잡으면 물이 씩 하고 세게 나가다. 근데 혈관이 얇아져 있으니까 못 버티고 볼로 불러 올랐는데 자꾸 여기 피가 쏠리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진다고. 풍선이 피 쏠리면 탕 터진다고. 이게 뇌출혈이라고. 근데 이렇게 터지기 전에 꼬불꼬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뭐예요, 어머니? 꽈리 튼다고. 꽈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놔두면 어떻게 된다? 터진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대동맥 결찰술, 클립을 딱 찍거나 꼴색전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머리 밥통 구멍 3개 뚫어가지고 뼈를 절개해야 된다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머니 지금 머리가 싹 감밀고요. 뼈 구멍 3개 뚫어고요. 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뭘 하냐? 요즘은 스테트 삽입술이랑 한다. 어머니 이게 뭐냐? 그림 보여주고 PPT로. 어머니 콩풍선이랑 철망 넣어갖고 이거 부풀어 올리면은 철망이 버텨주고 국물만 쏙 빼면 된다고. 근데 이낙 아저씨 이거 몇 번 했을까요? 7번 했대요. 몰라, 사실 이거 정확하지 않아. 근데 어머니 주변에도 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머니 이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없어요, 어머니.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품 계약 금액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기준을 잡아주고 어머니가 좀 이따가 나 1억만 가입할래. 근데 보험료가 이렇게 하면 기존이랑 동일해. 그쵸. 근데 어머니 5천만 원 어떻게 하실래요? 또 자식한테. 그리고 멘트 같이 치는 거야. 요즘 막 저는 보험사 광고 TV에 나오잖아요. RP를 만들어주더라고. 진짜 괜찮은 것들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가족이 병에 걸리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함께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간병이죠. 하면서 간병이라는 RP를 딱 여기다 푸는 거야. 그러면은 간병도 없애는 딱 받는 거지. 이렇게 가요 저는. 그래서 아까 플랜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대한 뭐 가격이나 이게 좀 신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받나? 저는 가격으로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사례랑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시키고 이 보장이 없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근데 어머니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격을 조정하면서 상품을 건수로 쪼개놨다거나 빼거나 플랜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보장부수 결과 영업사원 때 보면은 페이지를 못하게 놨어요. 왜? 이거 하나 빼면 갑자기 하나가 비어버려요. 수술 하나 빼면 수술이 없어. 상품 하나 빼면. 암은 진단비 많은데 또 변태같이 뭐 하나 빼려면 이거 하나 빼면 암 생활비가 안 나왔다. 그렇게 다 그 보험사마다 특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쪼개놓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옛날 FC 때만큼 막 디테일하게 막 쪼개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냥 지금은 한 미흥신 생명은 이렇게 하고 손보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손보에다가 제가 요즘은 그냥 치료를 안 넣어요, 아예. 왜냐면 생명에 따라 대체적으로 힘을 실은 이유가 뭐냐면은 손보에다가 굳이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 생명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죠? 손보에 생명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해결됐나요? 이거? 네. 궁금하죠? 제가 예. 최근에 동창들 한 두세 명 정도 리포팅을 이제 고치는데 네.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친구가 이제 혼자 있으면서 좀 고민이 많아졌는지 거절을 살짝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제가 막상 떠오르는 게 크게 없어가지고 혹시 다른 말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를 하러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주는 단계로 가는 거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이 저라면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 게 거기서 그 친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거절 처리를 FC님이 막 하려고 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까? 그냥 역지사지. 막 얘를 막 피고하려고 막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 저 따로 다시 오는 거야. 제안의 단계가 아니라 다시 소리. 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이런 느낌. 근데 혼자서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이미 했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너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요즘. 그래서 취업 설명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이거 와서 한번 들어봐. 무료 강연인데 직업에 대한 이야기나 너처럼 거절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출근까지 그건 니즈가 높은 사람들 이야기인가 이건 좀 어렵지만 회식이라고 불러보던가
야, 그 여기 태양지점이 그걸 엄청 잘하지 않아요? 야, 우리 그 관리자님 너 저번에 봤어? 스쳐서라도 봤어. 너 보고 싶다던데? 너 잘 지내냐고 여쭤보시던데? 야, 밥 한 번 먹자고 하시더라. 그런 느낌. 보고 싶다 시야했어. 뭔지 아시죠? 근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고민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동등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물론 내가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 막 내가 혼자 풀려고 하는 거지 교수님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 이 친구를 만나면 날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들어주는 위치로 다시 가면서 이런 회사에서 회사 사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더 열어놓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본인이 막 영상으로든 뭐든 거절 처리 하려고 직접 하지 말고. 그래서 산자 활용이라 하잖아요. 예전 산자 활용하기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그걸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라면. 더 있나요? 지금 몇 시지? 딱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좀 엑기스로 좀 뽑아서 했거든요. 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일단은 좀 짧게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됐을까? 저는 제일 좋은 교육은 1시간짜리였습니다라는 빡세게 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 준비했고 혹시나 또 뭐 지금 부끄러워서 질문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저 임윤학 그 인스타에 치면 나오니까 DM 주셔도 되고 뭐 전화 통해가지고 저 연락처 혹시 알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언제든 친절하게 제가 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그럼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진짜 썸머 오늘 하루 기준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안 되면 자지 마. 알겠죠? 아무튼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뜨겁죠? 저도 뒤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뜨거워져가지고 근데 보면은 저도 애들을 지금 이제 뭐 지점장님도 계속 오래 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참 조직을 좀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참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근데 제가 오늘 느끼는 어떤 그런 극소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방법 다 나와 있죠. 가슴도 다 뜨겁게 불 붙여놨어 지금 오늘. 근데 이게 99%는 다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했을 때는 그 약간 한 번에 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좀 끝없는 반복을 하는 게 진짜 1%가 되는 방법이 아닌가? 저도 사실 스스로가 오늘 이런 조회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날마다 저 스스로를 좀 테스트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좀 그런 상황들이 매일 닥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여기 왜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나를 보고 있는 팀원들 그리고 또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 이런 거를 계속 제 삶에서 우선순위를 끝없이 저울질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썸머 이런 거 너무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느끼길 바라는 거는 제가 2021년도에 ASM 때 임윤학 FC님으로 오셨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SM 진로 앞두고 오셨었는데 제가 지금도 임윤학 SM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친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SM도 조회 와서 사실 저도 좀 그때 좀 건방졌던 저라서 안 들었어요. 교육도 제대로 안 듣고 누가 또 똑같은 약 가다보다 하고 그랬는데 이 전라도 사투리가 팍팍 박히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엄청 집중해서 들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좀 잘 되지 않았었나? 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인민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조회를 듣고 나서 누군가 또 이성혁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엄청나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높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태양 오늘 화랑 같이 조회 들었는데 항상 우리가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뭉칠 수 있다라는 건 저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같고 또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같이 앞순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 할게요. 태양 화랑하면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태양 화랑!